안녕하십니까. ENG 클래스룸 3인상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인덕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간단하게 이제 그 부분을 갖다가 좀 복습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파라데이의 법칙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데이의 전자 유도 법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인덕터에서 먼저 인덕터를 설명하기 전에 지난번에 보시면은, 자, 도선이 있는데, 도선의 아래에서 위쪽으로다가 전류가 흐를 때 도선 주변에는 자, 암페어의 법칙에 의해서 자, 이게 이제 도선이라고 했을 때 도선을 잡으면 엄지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고 나머지 손가락이 움켜지는 방향으로 도선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될 겁니다. 코일 형태로다가 저희가 이렇게 일자 형태로 쓰지는 않고 코일 같은 경우, 인덕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이렇게 둥글게 말아서 코일을 인덕터 모양을 갖다가 형성을 하는데, 자, 이렇게 이제 둥글게 많은 이유를 갖다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기력선이 합쳐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물론 바깥으로다가 돌아나가는 것도 있죠. 이렇게 외부로다가 자, 이렇게 겹칠 수는 없습니다. 자, 이런 정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쪽이 N극, S극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퍼져 있는 자기력선이 가운데 부분으로다가 집중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코일 모양을 갖다가 이렇게 형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코일을 갖다 이렇게 인덕터를 갖다 형성할 수도 있지만 이 사이에 어떤 코어라는 걸 갖다가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코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지금 요거밖에 없네요. 자, 요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인덕터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운데 보시면은 동그란 원형으로 되어 있는 코어가 있습니다. 코어 주변에다가 도선을 감아서 인덕터를 갖다가 형성을 했습니다. 자, 이 코어의 역할은 뭐가 될까요? 코어의 역할은, 이런 도선을 갖다 감기 위한 그런 기구적인 목적도 있지만, 자기력선을 갖다가 집중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어는 자기력선을 집중시킨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기력선의 통로를 갖다가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기력선의 통로를 갖다가 만들어준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석이 있다고 한번 해볼까요? 자, 자석은 아무리 잘게 잘라도 N극과 S극이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자기력선을 갖다 표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기력선의 방향은 N극에서 나와서 S극 쪽으로 들어가죠. 자, 이런 정도의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석 주변의 자기력선이 이렇게 넓게 퍼져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요 사이에다가 금속을 하나 넣었다고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 그림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밑에다 다시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S극이 있는데, 자, 여기 사이에다가 자, 제가 금속을 갖다가 하나 떨어뜨려 놨습니다. 저희가 보통 자성체다보다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력선을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이제 금속 주변으로다가 금속 내부를 통해서 자기력선이 집중되는 걸 갖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력선을 집중시키고 자기력선의 통로를 갖다가 제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인덕터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도 보면 자, 교류를 갖다가 변환할 때 사용하는 그런 기계 장치가 되겠습니다. 전기 장치. 트랜스포머를 보시면 1차 측과 2차 측에다가 이런 형태로다가 도선을 감아가지고 1차 측과 2차 측을 권선을 갖다가 이제 만들어주게 되는데, 그때 그 권선을 갖다가 코어에다가 감습니다. 그 이유는 1차 측에서 발생한 그 자기력선이 2차 측으로다가 그대로 연결이 되도록 코어를 갖다가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일한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것과 마찬가지로. 자, 그래서 뭐 코어에 대해서도 잠깐 좀 살펴봤고요. 뭐 디테일하게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간단하게 목적이 이런 거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코어 같은 경우에는 재질에 따라서 철심으로 되어 있는 철판 같은 거를 갖고 이용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그런 것도 있고, 뭐 페라이트라는 재질을 이용해서 만든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각각의 이제 특성이 또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참고적으로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통 저희가 이제 뭐 자석이 세다, 자석의 강도가 세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얘기는 이제 동일한 면적 안에 자기력선의 수가 많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력선의 묶음을 갖다가 저희가 자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자기력선의 묶음, 자기력선의 다발, 이걸 갖다가 저희가 자석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다가는 magnetic flux. 그래서 자석은 보통 이제 저희가 파이로다가 표시를 합니다. 보통 이제 그 단위로다가 웨바라는 걸 갖다가 이제 이용하게 되는데, 1웨바는 자기력선 10의 8승계의 자기력선 수를 갖다가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따로 뭐 표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뭐 패러데이의 법칙에 대해서 좀 잠깐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패러데이라고 이런 이름 같은 걸 갖다가 이제 빨간색으로 잘 쓰지는 않는데, 자, 쓰다 보니까 지금 빨간색으로 쓰게 됐습니다. 자, 마이클 패러데이가 되겠죠. 물리학자입니다. 물리학자고, 이런 저희 그 전기 쪽에 끼친 영향이 굉장히 큰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패러데이의 전자 유도 법칙, 뭐 패러데이의 유도 법칙,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패러데이의 이 법칙을 이용해서 저희가 발전기, 제너레이터, 그 다음에 전기 모터,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살펴봤던 뭐 저는 AC를 변환하는 트랜스포머, 뭐 이런데 패러데이의 그 전자 유도 법칙이 그 영향을 줬다. 그 패러데이의 전자 유도 법칙을 통해서 만들어낸 그런 전기기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패러데이 법칙을 갖다 말로다가 좀 잠깐 설명을 하면, 시간에 따라 변하는 마그네틱 필드에 의해서, 자,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자, 패러데이 법칙은 시간에 따라 변하는 마그네틱 필드에 의해, 자, 마그네틱 필드에 의해서 회로에 전류가 유도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연결은 되어 있지 않지만, 뭐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는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그 전압이 생긴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기전력이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합니다. 기전력이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뭐 오늘 여기까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마그네틱 필드의 변화에 반대하는 방향으로다가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역기전력이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시간에 따라 변하는 마그네틱 필드,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시간에 따라 변하는 마그네틱 필드. 아까 처음에 저희가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도선 주변에 이런 자기장, 마그네틱 필드가 형성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마그네틱 필드의 세기는
즉 자기장의 세기는 전류의 세기와 비례합니다. 결국은 전류의 세기가 변하면 이 주변의 자기장의 세기도 변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라데이의 법칙에서 시간에 따라 변하는 마그네틱 필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그네틱 필드의 그 변화를 주는 방법은 뭐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 마그네틱 필드를 형성하는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갖다가 가변해도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회로가 연결되어 있지는 않지만 다른 회로에 전류가 유도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뭐 간단하게 트랜스를 갖고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저희가 뭐 아직까지 뭐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많이 다루지는 않았지만, 자, 트랜스포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트랜스포머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1차 측이고, 보통 이제 프라이머리라고 하죠. 2차 측, 세컨더리라고 얘기합니다. 이 권선 B에 의해서 1차 측과 2차 측의 그 전압 B를 갖다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코어를 갖다가 하나 형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코어에 1차 측과 2차 측 도선이 감겨 있다고 생각 한번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코어입니다. 자, 그랬을 때 잠깐 변압기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1차 측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변합니다. 세기가 변하면은, 자, 여기서 지금 자기장이 컬러가 좋은 게 없네요. 파란색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발생하는 자기장이 아까처럼, 자, 이렇게 자기장의 통로가 형성이 됩니다. 통로가 형성이 되고,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다 코어를 통해서만 자기장이 형성되는 게 아니고 바깥으로 손실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코어를 사용하는 목적에 있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어라는 것이 자기장을 갖다가 집중시키고 자기장의 통로를 갖다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다가 형성된다고 그냥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1차 측, 프라이머리 측에서의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변합니다. 그러면 자기장이 변하게 되겠죠. 자기장의 세기가.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마그네틱 필드에 의해서 회로의 전류가 유도될 수 있다. 그래서 1차 측과 2차 측은 실질적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이 자기장의 변화에 의해서 2차 측에 어떤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역기전력이 발생합니다. 기전력이 발생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게 이제 트랜스포머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직류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포머를 쓸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은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항상 일정합니다.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자기장의 변화가 없죠. 자기장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2차 측에 유도되는 전류도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압기 같은 경우는 교류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같이 뭐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두서없이 좀 얘기를 했는데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코어는 자기력선을 집중시키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기력선의 통로를 갖다가 제공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 변하는 마그네틱 필드에 의해서, 시간에 따라서 마그네틱 필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바꿔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회로에 실질적으로 연결은 되어 있지 않지만 그 인접한 회로에 전류가 유도될 수 있다. 그게 이제 패러데이의 법칙이라고 말씀드렸고, 제너레이터, 즉 발전기, 전기모터, 트랜스포머의 기본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트랜스포머 부분까지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자, 패러데이 법칙을 갖다가 수식으로 잠깐 한번 써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패러데이 법칙은, 자, 유도 기전력의 크기, 자기장의 변화에 의해서 생기는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시간에 따른 자속의 변화에 비례한다. 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코어의 역할, 인덕터에서의 코어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어의 역할과 그 다음에 간단하게 패러데이의 법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